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이라크의 경기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만이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끈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한 측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크전 이후 대표팀 내부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에게 팀 내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김민재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코칭 스태프와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이강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김민재가 그 역할을 맡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희찬은 경기 후 한 인터뷰에서 경기 후 라커룸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질문을 받았죠. 희찬은 놀란 반응을 보이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정몽규 회장이 손흥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전말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단순한 예선 경기였던 한국 대표팀과 이라크의 경기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 벌어진 긴장된 뒷이야기들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라크전 이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내부는 심각한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그 원인은 주로 리더십 재편과 관련된 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한축구협회의 한 측근은 정몽규 회장이 경기 직후 코칭 스태프와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으며 논의의 중심은 팀의 중심 리더 자리를 재조정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이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 회장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홍명보 감독이 해당 회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이죠. 손흥민이 향후 은퇴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대표팀에서 물러날 경우 그의 후계자로 김민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김민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 선수 중 한 명으로 강력한 수비력과 리더십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내 모든 구성원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 제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강인은 홍 감독에게 다음과 같이 직접 반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민재의 기량은 존중하지만 그가 팀 전체를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수비만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팀을 연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더 나아가 김민재에게 주장 완장을 맡기는 계획이 팀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내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한 코칭 스태프 관계자는 이강인이 팀 내 여러 선수들로부터 유사한 의견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일부는 김민재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황희찬이 인터뷰에서 이라크전 이후 라커룸에서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관련자들이 문제를 해결 중이며 팀 분위기는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라고 황희찬은 말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대표팀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면 아래 감춰졌던 갈등들이 점차 외부로 드러나며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팀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 논의를 이번 주 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스포츠 전문 기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손흥민은 현재 세대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믿고 의지하는 형이자 친구이다라고 평가했죠. 국내 언론도 이에 동의하며 손흥민이 혼란기에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 생활 내내 항상 프로다운 자세와 팀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최근 이강인과의 갈등 속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재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흥민 한 명만으로는 팀 전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팀 리더십의 재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 민주주의 원칙과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강국 중 하나인 한국 대표팀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팀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지만 팀이 진정으로 단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팀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가 양민혁을 영입한 배경에는 실질적인 전력 보강보다는 아시아 시장 확대라는 상업적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뉴스는 4일 손흥민 휴가를 반복하려는 토트넘의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손흥민은 구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입 중 한 명이며 2015년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이후 경기장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보도하였죠. 매체는 특히 손흥민이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토트넘은 향후 손흥민과 유사한 성격의 영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민혁은 지난 시즌 QPR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팀 내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 비록 손흥민에 비견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선수라고 평가하며 셰필드 할람대학교 재정학 교수 댄 플럼리의 인터뷰를 인용하였습니다. 플럼리 교수는 재정적 이익을 중시하는 토트넘은 이와 같은 영입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그는 일부 구단들은 해당 국가의 팬들이 충성도, 높은 응원을 보낼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지역에서 선수를 영입하고 있다며 유니폼 및 관련 상품 판매는 수익 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손흥민과 양민혁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편이기에 팬들이 선수와 구단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드문 현상이며 구단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공략할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는 토트넘이 양민혁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민혁은 지난해 강원FC에서 프로에 데뷔해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 영플레이어상과 베스트 11을 수상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올겨울 토트넘에 입단하였지만 정작 1군에서는 공식전 3경기 동안 벤치만 지키고 데뷔전조차 치르지 못한 채 QPR로 임대되었습니다. 다행히 QPR에서는 마르티 시푸엔테스 전 감독의 지휘 아래 비교적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고 총 1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재임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프리시즌 투어에서 양민혁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지난 5월 31일 양민혁과 제임이 돌리는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일정인 홍콩과 대한민국 원정에 동행할 예정이라며 브리언 힐, 마노르 솔로몬은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는데요. 한편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여름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앞두고 이적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TVR 풋볼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이적 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손흥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도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이라며 로메로는 손흥민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으며 그의 인성과 리더십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일 토트넘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경질한다면 로메로 역시 팀을 떠나고자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토트넘은 이번 주 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별이 확정될 경우 여러 주요 선수들이 실망을 표출할 수 있다. 손흥민도 그중 한 명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